반갑습니다. 정일문 사장님과 함께하는 한투 CEO 온앤오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될 한국투자증권 강선미입니다. 올해는 2021년 한국투자증권 채용연계형 국내대 인턴 모집에 앞서 한국투자증권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 채용설명회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바로 사장님께서 직접 채용설명회에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님께서는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직접 자리해 주셨는데요. 문화를 새로 쓰시는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하셔가지고 진짜 문화를 새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정일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순서에 의하면 강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뭐 여러분을 상대로 해서 강연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격의 없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자리가 되게 어색해요. 가장 어색한 이유가 결혼식 할 때도 화장을 안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 화면에 잘 나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이 날마다 이렇게 화장을 하고 다니시는 여성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저희 회사는 어느 회사보다도 좀 빠르게 변화하는데 좀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최근에도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갖게 주셨으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MTS라든지 또는 새로운 투자 문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나가는데 제 CEO 마음 같아서는 한 발짝이 아니라 두 발짝, 세 발짝 더 앞으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 변화에 능숙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처럼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새로운 문화에 이 플랫폼 문화에 가장 적응이 잘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답하고 또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회사가 꿈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그래서 저희하고 공감하시는 분이 저희 회사로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사장이 되고서 지금 세 번째 이런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첫 해에는 다행히 학교에 가서 많은 여러분들하고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대화를 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가고자 하는 우리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부터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약 한 4,200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중에서 또 특히 재미있는 질문 또는 우리 채용교육부에서 생각했을 때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만 선발해서 오셨다 그래요. 그 정도 선발, 그 정도 경쟁력을 뚫고 오시면 충분히 저희 회사 오실 능력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요즘 여러분들 언론석상에서 보면은 MZ 세대라 그러시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MZ 세대에 저희 가족 중에도 2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MZ 세대의 대표라고 하는 저희 아들, 딸하고도 그렇게 대화를 많이 안 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새롭게, 회사에 오신 직원분,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훨씬 많아서
저희 아들, 딸들한테는 가끔 저 온라인을 통해서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집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그 부분을 고쳐가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전달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갖고 있는 또는 뭐 혹시 저 개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뭐 궁금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한은 자연스럽게 다 이야기해 드릴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질문에 대해서 뭐 준비를 해 오셨겠지만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난 게 있다 그러면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껏 제가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희 회사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증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또 한국투자증권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쓰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정일문 사장님과의 Q&A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진행된 강연 내용이나 한국투자증권 증권산업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 정일문 사장님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곳 본사에 계신 분들부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 거고요. 질문해 주세요. 이런 일단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투자증권 CEO로서 오랜 기간 재직하시면서 많은 임직원분들을 만나오셨을 텐데요. 혹시 지점 영업 직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던 그런 임직원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개 이제 지점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고 본인의 실적을 내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특히 저희 PB들 같은 경우에 이제 고객 장악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의 뜻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PB가 원하는 컨설팅 프로그램 안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 고객 장악력, 그 흡입력이 되게 높거든요. 그 근간에는 사실은 정확한 상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 관리를 위해서 금융 상품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상품에 대한 이해력 이런 부분들이 되게 뛰어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사에서 상품 기획에서 내려보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PB가 상품을 기획해서 그 PB 센터나 아니면 그 본부내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상품이 유행시키는 그런 경우도 태반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지점에서 고객들한테 사랑받는 PB 능력 있는 PB들은 결과적으로는 상품에 대한 이해력, 공부,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고객의 장악력, 흡입력 이런 게 되게 뛰어나신 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상품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한 고객 장악력이 특징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여의도 본사뿐만이 아니라 서울대랑 이제 신촌 그리고 안암 쪽에 저희가 또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을 같이 초청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대 입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현장을 옮겨서 서울대 입구 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요. 혹시 서울대 입구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잘 들리나 봐요. 저도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 아니, 뭐 익숙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뭐랄까요, 방청객처럼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자유롭게 좀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서울대 입구 현장에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 드신 분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께 질문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까 퀴즈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던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최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한초의 생각 그리고 따로 별도의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질문 받으면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일어서서 이야기해도 되나요? 카메라가 안 잡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금융기관은 정부에서 그 인가가 되는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나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만 팔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업으로 가면 저희 VIP 고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많이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주식에도 있으실 수 있고 부동산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펀드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산으로서 급 부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 달러, 금 이런 것도 투자하시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게 되고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 상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그게 자산 가치로서 충분히 상승 가치가 있고 고객한테 포트폴리오를 잘 짜줘야 되는 PB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제약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실화될 걸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답이 되셨어요? 네, 좀 반응이 느린 것 같은데요. 사장님의 고객 지향적인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온라인으로 장소를 옮겨서 유튜브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해요. 네. 네. 증권사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해 사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사실은 선택이 아니고요. 지금은 선택이 아니고 이거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의 숫자로 말씀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는데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사업 중에 비대면으로 하는 뱅키스라고 하는 MTS나 HTS를 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사장이 되기 전에 12년 동안 비대면 계좌를 열심히 영업을 해서 계좌 개설을 하고 모은 게 70만 계좌였거든요. 근데 제가 사장이 되고 저희 아까 이야기했지만 계열사인 카카오뱅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도 계좌 개설하시고 10,000원씩 받고 또는 해외 주식도 받고 그러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를 1년이 안 되고 한 반년 정도 했는데 130만 계좌가 늘었어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 됐는데 지금 어느덧 440만 계좌가 됐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죠.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라이즈 되는 그런 세상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산업에 어떻게 보면 제일 첨단에 있는 게 금융일 텐데 그 금융의 디지털화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경쟁에서 뒤지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디지털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걸로 보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희 때는 사실 뭐 신입사원으로 오면 뭐 복사하고 또는 뭐 컴퓨터 잘 하는 친구들은 뭐 엑셀로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입사원 때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오셔서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그 로봇이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일, 새로운 일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이 점점 더 디지털화 된다라는 반증일 뿐더러 그게 안 하면 저희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치화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서 그런지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속속 이해가 되게끔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댓글로도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두 번째로 라이브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저희 자기소개서 꿈 적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솔직하게 적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솔직하게 남겨도 될까요, 사장님? 제가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이 금융기관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고객과의 약속, 그다음에 그 직원들과의 약속. 이게 근간이 허물어진다 그러면 아마 금융기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도 계속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는 질문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질문 답변 남겨주시면 현장에서 질문 끝나고 나면 저희가 댓글 보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안암 현장에 있는 분들께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도 증권업에 진출하면서 새롭게 개인 고객들을 유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기존 증권업 강자인 한국투자증권은 어떤 방향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고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당연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금융기관, 기존의 증권사가 어프로치하는 방법하고는 좀 다르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나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앱의 UI, UX를 뭐 적합성, 적식성 있게 바꿔서 기존의 증권사들이 하고 있던 그런 앱하고는 다르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고객들, 이 플랫폼 고객들을 증권 고객화하는 작업들을 아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뭐 당연히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미니스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 회사가 만들 수 없는 앱을 만들었죠. 그것만큼 저희도 변화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핀테크 기업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위협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는 이제 전략을 일단은 뭐 좀 고객을 좀 세그멘테이션 해서 매스 고객들, 그러니까 그 MTS나 HTS로 그 접촉할 수 있는 고객분들,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해야 될 VVIP들, 뭐 하이넷워스 고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접촉하는 방법, 이것들을 좀 이원화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의 MTS가 조금 더 고도화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많이 바뀌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은 바쁜데
생각보다 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자신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화면을 통해서 그 일반적인 그 상품을 팔고 하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잘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금융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프로덕트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프로덕트를 가지고 이 플랫폼과 연결을 해서 하는 게 유리할까? 플랫폼을 가지고 전혀 다른 상품을 연계해서 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저희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재작년에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파트를 따로 본부로 만들었고 이번에는 디지털 플랫폼 본부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다음에 우리 고객들이 디지털라이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가 얼마나 더 적합하고 적시성이 있는 그런 앱을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뭐 조금 자극은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자극에 따라서 저희가 잘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핀테크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지원자분들도 방금 사장님께서 해주신 답변을 듣고 큰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속 손을 움찔움찔 하면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의도 본사로 넘어와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네, 여기 앞쪽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번에 채용 공고를 관심 있게 보니까 꼭 뭐 인턴으로도 뽑고 전역 장교도 뽑고 또 해외대 출신도 뽑고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사람들을 선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사람들을 선발하는 이유와 또 그렇게 혹시나 뭐 예를 들어서 해외대 출신이면 좀 해외 쪽에 좀 더 중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뭐 장교 출신이면 영업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둔다든지 이렇게 좀 특화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채용 방법에 따라 특화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채용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서 응시해 주셨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맞는 그 파트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뭐 장교는 다 영업해야 되나요? 해외에 있는 그 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해외 관련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러 가지 채용 방법을 예를 들면 뭐 장교, 해외대, 뭐 수시 채용, 공채, 뭐 정규 채용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저희 회사로 모실 수 있을까? 혹시라도 저희가 경직된 그 채용 방법 때문에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고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채용 방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저희 채용교육부에서 이 코로나가 조금만 좀 상황이 나아지면 제가 알기로는 일일이 학교의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미리 아마 여러분들은 무슨 물건은 아닌데 입도 선매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저희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외려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아마 우리 채용교육부에서 그것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채용 방법이 다르다. 그만큼 촘촘히 저희가 좋은 분을 모시고 싶은 의사 표현이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해주신 질문은 저희 채용 포털 Q&A에도 굉장히 많이 남겨있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회사가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열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장에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는 서울대 쪽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네, 서울대 입구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고 싶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이제 한주 계좌를 개설하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 계좌를 이용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증권사에서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많았습니다. 뭐 미니스탁이라던가, 뭐 금융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뭐 차내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뭐 케이크가 있다든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새로 준비하고 있는 혁신 서비스가 있다면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새로 준비하고 있는 혁신 서비스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그 카카오한테 지분을 넘기기 전만 해도 저희가 최대 주주였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만들면서 그 저희도 직원이 갔고 또 일부 그 주주인 KB에서도 그 직원들이 왔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카카오라고 하는 이 저희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의 직원들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 그분들하고 일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겠죠. 이를테면 그런 거죠. 왜 증권은 3일 결제예요? 저희 카카오뱅크하고 연결된 고객은 그날 팔면 회사가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판 거 받으면 안 돼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증권은 3일 결제니까. 근데 너무 당연한 걸 저녁은 왜 먹어요? 그러면 뭐 배고파서 먹나? 왜 먹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문화가 달랐어요. 달랐는데 저희가 생각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고 생각지도 않았던 디테일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그 문화, 저희가 같이 조인해서 만들어 회사에서 생겨난 이 문화를 본격적으로 저희 증권에 갖다 심을 수는 없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사실은 미니스탁. 왜 주식은 카트에 물건 담듯이 1,000원씩 담으면 안 될까? 왜 한 주에 잃어가는 거를 한 주만 사야 되나? 그러지 말고 좀 카트에 담듯이 10,000원으로 뭐 한 3개 사가지고 담고 그거 뭐 꼭 그렇게 담을 필요 있나? 미리 주문해놓고 자고 나면 마켓컬리가 이렇게 배달 오듯이 자고 나면 계좌에 띵 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같이 협업하고 일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접목해서 나온 게 그런 디지털 상품이 나온 거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내일 모레 뭐 어린이날 지났습니다만 어버이날 이럴 때도 금융상품권이라는 걸 선물로 주면 그 금융상품권으로 받아가지고 그걸로도 여러 가지 저희 회사에 오시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신세계 상품권, 이마트 상품권은 있는데 왜 금융상품권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발상의 전환, 이 변화에 대한 생각들이 모여지게 되면 훨씬 저희가 금융 사이드에서 생각이 바뀌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게 저희 문화에 제대로 와서 접목이 되면 훨씬 파워풀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결코 희망이 없지 않고 오히려 저희는 밝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다 그런 맥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의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 계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현장의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아남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네, 아남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앞자리에 손 들어주셨는데요. 손 드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점 영업 직무에 관심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지점 영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준비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평생 영업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젠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을 만나러 가서 이 증권회사 명함을 주면, 어느 지점에 있는 사람이 가서 명함을 주면 그 명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한테 주식을 권유하거나 또는 펀드를 권유하거나 뭐 내 재산에 대해서 내가 갖는 게 있으니까 내 재산을 좀 컨설팅 해주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꼭 그런 이야기를 명함 주고서 해야 되나요? 제가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가 저희 직원들한테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요. 책 장사가 책 팔러 가서 책 이야기 하는 게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니, 책 장사가 책을 들고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온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책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좋은 거는 그분이,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이거는 무슨 책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영업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지점에 계시면 수없이 여러 종류의 고객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의 관심사가 당연히 뭐 돈하고 관련된 거니까 증권사 직원을 만났겠지만, 제발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해서 그분이 질문하게끔 했으면 좋아요. 다른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뭐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고, 뭐 드라마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그 증권회사에서 지점에서 영업한다고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한 그런 경험,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좀 폭을 넓게 그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갖춰야 될 그 교양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외려 나중에 영업할 때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 달리기 잘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잘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100m 달리기 선수가 어느 날 카페에 갔는데 피아노를 쳐요.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잖아요. 아니, 개가 사람을 문 건 당연한 건데, 사람이 개를 문 거는 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주목받는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직원이 지점에서 영업하면서 금융상품이나 이런 거는 아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말고 생각지도 않았던 의외에 뭐가 있었으면 나는 그분은 아마 뭐를 해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너무 어려운 우리 회사 직원 되려면 이런 거 하나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또 다 가서 피아노 다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앞서 답변 주셨던 그 역량에 대한 질문과 일맥상통했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것 지점 영업을 위해서 꼭 이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갖고 이제 입사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답변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댓글로도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라이브 질문 한 번 더 받아볼게요. 올해 증권업에 처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준비를 하고 면접에서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님께서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뭐 기억에 남는 지원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직원을 많이 뽑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뽑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자소서 내용을 너무 외워서 질문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냥 몇 시다고 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몇 시에 뭐를 했는지를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분은 저 임기응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조금 그냥 자기가 하던 루틴대로만 하는 분 아닐까? 뭐 이런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외운 이야기만 계속 하나?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그 논술형 문제 나왔는데 내가 외운 것만 쓰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A 학점 안 나오겠죠. 그리고 그 목소리 너무 크게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되게 하루에 수없이 많은 팀들을 면접을 하잖아요. 근데 이 귀에 쏙쏙 잘 들리는 거는 사실은 높낮이를 잘 맞춰서 때로는 크게 때로는 낮게 이 소위 인터내셔널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하시면 여러분 제 이야기가 잘 쏙쏙 들어옵니까? 이거야 뭐 제가 키를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러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면접관들이 키를 들고 있으면 그분들 말을 그 사람들한테 잘 들리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냥 다짜고짜 너무 막 군대에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뭐 일병 마무리하듯이 그냥 쭉 크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여의도 본사에서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볼까 해요. 네, 손 드신 분 계시는데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유예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 뵙고 질문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면 사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한국투자증권의 본사 영업의 영업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영업 전략은 영업 잘하는 게 전략인데요. 아마도 본사 영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본사의 영업은 그 이제 크게 보면 IB 그리고 이제 자산을 운용하는 파트 그리고는 이제 법인을 주로 상대해서 하는 파트 그다음에 국제 영업 이런 파트가 아마 주로 본사 영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IB라고 하는 거는 이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기회가 더 많이 올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산 시장이 많이 뜨고 있는데 반대로 놓고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뜨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전 국민이 사실은 빚을 내서 사는 국민들도 많고 그리고 기업들도 빚을 내서 살고 있고 국가도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코로나 환경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빚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부도 빚을 갚기 위해서 채권도 발행해야 될 거고 유동성은 흡수해야 될 거고 기업도 투자를 못하고 돈을 갚아야 되겠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게 되면 분명히 그동안에는 좀비 기업들 그다음에 뭐 어려운 기업들이 코로나라는 걸 핑계대서 살고 있지만 그게 겉어지고 나면 분명히 뭐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가 이렇게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대로 IB들한테는 좋은 기회거든요. 회사를 사고 팔고 또는 구조조정하고 그럴 때 컨설팅도 하지만 투자도 하고 우리가 뭐 브라인드 펀드를 만들든 또는 뭐 지분을 태우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답변은 뭐 너무 길게 하지 말아라 그래.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IB 영업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로써 Q&A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1부 강연에 이어 2부 Q&A까지 열정적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무려 2,200여 명의 그 지원자분들과 만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좀 아쉽습니다. 아쉽다라는 게 지금 여기 와 계신 여러분만 어떻게 보면 눈을 맞춰가면서 했다라는 게 지금 뭐 다른 사이트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도 좀 얼굴을 좀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또 직접 보는 거하고는 또 이 맛이 좀 달라서 얼른 이런 상황이 좀 없어져서 제가 좀 직접 여러분들을 좀 뵙고 현장에서 좀 저도 좀 여러분들의 기도 좀 받고 열기를 좀 느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자분들과 사장님께서 함께 만들어간 시간이라서 저는 더 뜻깊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들어볼게요. 인생 선배로서요? 글쎄요, 뭐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은 다 이게 공이 있고 과가 있잖아요.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투 사장으로서 이렇게 앞에 섰으니까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잘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회사 직원으로서 잘한 거는 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저희 프락츄레이션이 있잖아요.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이 떨어질 때만 생각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오르는 것만 생각하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떠 있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을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현실에 기반을 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증권회사가 분명히 기회의 땅이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테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그중에 최고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면접 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장님과 함께하는 순서는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신 정일문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